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바람을 피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아내바람, 알아차리는 방법 총정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내바람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 모두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방금 저 욕한 거 아니고요.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 아내가 바람이 났는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들으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번 방송으로 진행했던 바람난 아내들의 특징을 포함해서 그런 아내들이 남편을 자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까지 총 정리를 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 꾸미기를 시작한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쏙 빼고 몸매 관리를 합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거나 가슴 수술을 포함한 얼굴 곳곳에 성형 수술을 합니다. 야한 속옷, 새로운 옷, 화장품 등 자신을 꾸미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사드립니다. 자신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이고 실제로도 외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게 예쁘게 변합니다. 두 번째,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 미혼이거나 싱글인 특정 친구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고 언급하면서 그 핑계로 외출이 잦아집니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처음에는 11시에서 12시, 그리고는 새벽 1~2시, 그러다가 급기야는 밤을 꼴딱 새고 외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새벽 5시, 6시에 들어오죠. 주말에는 장거리에 있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 옛날 동창 만나기로 했다. 옛날 고향 친구 만나기로 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1박 2일의 일정까지도 잡습니다. 왜 잡을까요? 네, 상간남하고 여행 일정을 잡은 거죠. 세 번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고 패턴이나 비번을 갑자기 바꾸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닙니다. 당연히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애들이 만지면 화들짝 놀라면서 심지어 짜증까지 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다가 손에 쥐고 자거나 베개 밑에 두고 잡니다. 핸드폰을 할 때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그런 미소를 슬며시 지으면서 기분 좋은 표정을 짓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다가 점점 그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동하는 요일도 늘어나고 운동 관련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라고 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취미로 시작한 각종 동호회 활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동호회 관련해서 온갖 모든 모임에 다 참석을 하고 가정에는 반대로 소홀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출이나 소비가 늘어난다. 평소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새로운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몰래 만듭니다. 상간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기 위한 비용도 들어가고 데이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을 받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한다.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싫은데 억지로 영혼 없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시체처럼요. 가끔 평소 남편과는 전혀 하지 않았던 체위나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거부합니다. 같이 산책을 하거나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혼자 갔다 와 또는 아이들하고만 다녀와 하고 자신은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평소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대면대면해지고 남편이 질문을 해도 건성건성 단답형으로 영혼 없이 답합니다. 일곱 번째, 화를 자주 내고 남편을 구박한다.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을 내고 남편이 못마땅해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건네면 결국 싸움으로 끝내도록 본인이 만듭니다. 남편에 대한 비난이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예전에 남편이 자신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집안 살림과 아이들 케어를 대충한다. 온통 상간남에게 정신이 빠져서 본인 꾸미고 나가서 놀궁리에 빠져서 애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살림도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배달 음식을 먹으라고 시켜주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입니다. 아홉 번째,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행동한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족들과의 대화나 활동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가 우울해 보였다가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상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바람을 피는 아내들이 바람이 걸리고 나서 남편을 자책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하는 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날 사랑하게 됐어? 두 번째, 당신은 나를 항상 무시했어. 세 번째, 당신이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었어, 여태까지. 네 번째, 원래부터 우리는 안 맞았어.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다섯 번째, 나는 항상 외로웠어. 난 항상 혼자 같은 기분이었어. 여섯 번째, 당신은 나랑 섹스할 때 당신 만족하는 것만 집중하고 내 기분이나 만족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잖아? 일곱 번째, 당신이 애들 키우는데 신경이나 썼어? 나 도와준 적 있냐고? 여덟 번째, 집안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아홉 번째, 당신 집안 사람들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어? 물론 이런 이유들이 사실이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을 핀다면 대한민국 여성들 중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남편들도 100%다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실제로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바람을 피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요? 바람을 피는 아내분들은 자존감이 낮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도덕적 가치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남자가 사랑과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여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결핍이 많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을 다른 남자의 색취하에서 나오는 그냥 달콤한 말과 한번 잡으려고 별짓을 다하는 양아치 행동에 넘어가서 불나방처럼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은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우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